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실전 모의고사 1회 기가 여장계곡서입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밤중 혼자 일어 못 놀아 이내 꿈아. 시간적 배경 밤중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묻노라 이내 꿈아, 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순서가 원래는 꿈아, 밤밤중에 혼자 일어 묻노라라고 돼야 되겠죠? 근데 꿈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 사용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곳. 만리, 아주 먼 거리를 수치로 강조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이라는 곳은요, 실제 지명인데요. 청나라의 심양을 뜻하는 것이고, 왕자 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간 곳입니다. 어느덧 다녀온 곳, 꿈에서 요양을 다녀온 것이죠. 왕자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반갑다 학가 선용을 친히 뵌 듯 하여라. 여기서 학가와 선용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왕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를 마치 친히 뵌 듯 하여라. 실제로 본 것만 같은 정도로 생생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설 섞어친 날에 분노라 북내 사자야. 송설, 바람과 눈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과 눈, 즉 굉장히 냉혹한 날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자면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후 화자가 마주하게 된 비참한 현실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과 눈이 섞어 내리는 냉혹한 날씨에 국내 사자야 바람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온 사자, 즉 북풍, 북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뜻하는 것이죠. 소해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왕자님들이 얼마나 추우실까? 북풍은 사실 추운 바람이잖아요. 이 북풍으로 인해서 왕자들이 너무 춥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눈물겨워하노라. 이 눈물겨워하는 것은 바로 왕자님들이 잡혀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박재상 죽은 후에 임의실은 알리었다. 여기서 박재상은 왕의 동생을 구하고 죽은 신라의 충신을 의미하고요. 화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역 충궁을 미라서 모셔오리. 이역, 이역이라고 하면은 먼 나라, 다른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춘궁, 두 왕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두 왕자를 과연 누가 모셔올 수 있을까? 지금 서리법 나타나고 있죠. 지금의 취술령 귀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지금 옛날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된 망부석을 귀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두 왕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간절하고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마나라. 신고한 화친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무신이 조정에 많습니다. 이 신고한 화친, 청과의 화친을 대체 누를 두고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슬프다. 죽으리 이미 죽으니 참승할 리 없어라. 충신들이 이미 다 죽고 없으니 참승할 리, 스의 막을 충신, 왕자를 구할 충신이 없다.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 소냐. 이 아무 근심 없는 풀은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알 수가 없으니 너무 좋겠다라며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풀은 사실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알 일도 없고요. 이런 불편한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풀의 처지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풀과 화자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사, 어린 거사, 잔말하지 마라. 여기서의 어린 것은 문제 사태, 즉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잔말만 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실의 비가를 미라서 슬퍼하리. 어디서 탑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 여기서의 탑주는 화자의 시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삼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며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이러한 A형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지금 편지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지를 쓸 때는 인사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도 인사말 먼저 나타나고 편지의 수신자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꿈털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편지 수신자의 현재 처지를 알 수 있죠. 상을 당했다, 즉 부모상을 당한 수신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나여 생각해보니 근본 남한산성 포위에서 벗어나면서 만번 죽을 고비에서 한 번 살아남을 얻어 임금과 나라를 보전하여 옛 도읍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할 만합니다. 여기 남한산성 포위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화의 청로는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드는 것으로 천지의 떳떳한 길이자 복음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을 비록 삼척동자라 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지금 척화의 정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미 조선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국 조정만을 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척화론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입장 나타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형식 보시면 혐의가 없을 수 없다라며 지금 이중부정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쓴이는 척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동방의 나랏일을 맡은 신하가 반드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도 실로 부합됩니다.
하지만 김상원, 정운 두 대감은 도리어 이러한 의리에 어두워 나라를 보전한 뒤에 한갓 척화의 청론만을 숭상하니 의리로 중도를 붙드는 것이 과연 어렵다 하겠습니다. 라며 척화파인 김상원과 정원의 주장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국가를 망하게 하면서도 척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글쓴이의 생각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결국 이치에는 오를 수 있으나 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척화론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척화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편지의 마지막에 비록 상중에 있다 해도 잘 살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갖추지 않습니다. 라며 상중에 있는 수신자에게 독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상중에 편지를 보내서 나라에 대한 일을 논한다는 게 예의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갖추지 않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시조 하나랑 편지글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넘어가서요. 5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음 중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 심정에 집중하고 나는 현실적 대책을 논의한다 되어 있는데요. 나는 왕자에 대한 슬픔, 치욕의 한 등 감정적 고백이 중심이 되고요. 나는 국가적 위기에서의 처신과 현실적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죠. 따라서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